5.1절 Series Classification of Forms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제 그냥 초간단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form manifold에서 intersection 폼을 따오면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유니모듈러 폼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인베리언트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됐는데, 이 유니모듈러 폼들 자체도 되게 좀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분류하는 것 작업 자체가 좀 정수론 안에서 좀 중요한 토픽이었어서 그냥 그 스콜판 책의 일부분을 그냥 할애해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오버뷰를 하자면 이 유니모듈러 폼을 가지고 인데피니트한지 아니면 데피니트한지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매니폴드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수 정수론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 셀의 Course in Arithmetic 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저희가 인터섹션 폼을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우 좋은 인베리언트가 된다는 거를 저희가 프리드만 시어럼에서 알게 됐죠. 그래서 스무드 폼 매니폴드인데 심플리 커넥티드면 인터섹션 폼이 사실상 up to homeomorphism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모티베이션 같은 얘기였고, 바로 그 theorem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Mayer's theor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Z라는데 이제 저희 그 정의역이 되는 이제 레티스를 이제 Z라고 일단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 위에서 정의된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유니모듈러 폼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Q가 인데피니트 하면 어떤 X0라는 벡터가 존재해서 Qx0, x0가 0이다. 이런 티어럼인데요. 일단 인데피니시라는 것 자체는 그냥 포지티브나 네게티브 데피니시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x가 존재해서 qxx가 양수고 qyy가 음수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 좀 놀라운 점이 이제 이 해가 그 딱 인티저 포인트사에서, 그러니까 인티저 포인트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을 하진 않을 텐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세-민카우스키 티어럼이랑 매우 관련의 코롤레리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증명은 바로 뒤에서 할 거고, 그래서 이건 그냥 아예 솔직히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가 사실 요즘 이쪽을 공부하고 있어서 더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도메인을 Z로 두고 이제 이걸 인테그랄 폼으로 한정을 시키는데, 이거를 R로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R로 그냥 완전히 풀어버리고 인데피니시라는 조건을 그대로 가한 다음에 이번엔 디멘션 Z가 3 이상이라고 가하게 되면 이 QXX라는 쿼드레틱 폼이 임의의 0과 가까운 값을 가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컨젝처였는데, 이거를 마르굴리스가 1997년에 해결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리마크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저희 스콜판 책에는 메이어스 티어럼 할 때 랭크가 5 이상이라는 말이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스콜판 책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책들이 전부 다 랭크가 5 이상일 때만 증명하고 또 그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콜판 책이 랭크가 그러니까 Z 랭크 말하는 거고요. 랭크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스콜판 책에 뭐 이걸 써서 하는 순간들에는 딱히 이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고 그냥 좀 랭크 낮을 때는 손으로 계산해봐서 뭐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서 막 좀 크리티컬하진 않고요. 근데 아무튼 랭크가 5 이상이라는 조건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실 여기 내용이 스콜판 책에 많이 없어서 그냥 정수론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래서 하세-민카우스키 티어럼은 그러니까 Q 위에서 정의된 그 폼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분류를 해낸 그런 티어럼인데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하세스 프린시플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쿼드레틱 폼을 애널라이즈 할 때 이걸 Q가 아니라 좀 이게 토폴로지컬리 컴플리트한
그런 필드 위에서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R이나 QP, 그러니까 모든 컴플리션을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컴플리션한 걸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는 이제 이 인터섹션 폼 덕분에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을 얻어서 이거를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나온 게 메이어스 티어럼이고요. 시메트릭 유니모듈러 폼이고 디멘션이 5 이상이고 인데피닛 조건이 중요하고요. 인데피닛이면 어떤 x0가 존재해서 qx0, x0가 0이라는 티어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세 민커스키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쿼드레이틱 폼이 서로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는 그 모든 컴플리션에서 그러니까 Q가 가지는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밸류에이션들이 있는데 각각 소수에서 이제 피에딕 밸류에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키미디안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각각 밸류에이션에서 컴플리션 한 거에서 전부 비교했을 때 걔네들이 전부 같으면 이퀴벌런트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리스트릭션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중요하냐까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랭크나 아니면 뭐 시그니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 인베리언트라는 로컬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들이 또 어떻게 잘 전체 조건을 하나 만족시키면 그 Q 위에 쿼드레틱 폼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희 내용이 엄청 중요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시어럼이 있는 상황에서는 메이어스 시어럼을 그 스테이트먼트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인데피니트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 컴플리션에서 QXX 0 찾는 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R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QXX가 양수인 것도 있고 QYY가 음수인 것도 있으니까 컨티뉴티에서 0인 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QP는 살짝 얘기가 다른데 이것도 살짝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뒤에 항을 막 추가할 수 있다 보니까 헨젤스 렘마 이런 걸 쓰면 아마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랭크가 5 이상이라는 조건이 쓰이고요. 그게 딱 Q2에서만 딱 쓰입니다. 아무튼 그럼 아이소트로픽 참고로 QXX가 0인 게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QXX가 0인 게 있다면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되게 이따가 자주 할 건데 QXX가 0인 게 있으면 X를 포함하는 뭔가로 이제 쪼갤 수가 있어서 Q를 그럼 그 쪼갠 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뭐 합쳐가지고 전체 쿼드레틱 폼을 만들어주면 얘도 이제 그러니까 쪼개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픽해서 뭐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저희가 들고 있었던 인데피니트 폼이 실제로 Q에서 이 솔루션을 가진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각각 X의 뭐 분모에다가 전부 다 그 곱해주면 이제 이거를 정수해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메이어스 티어럼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쪽 내용은 완벽하게 그냥 너무 빼박 정수로운 내용에만 의존하는 그런 텍스트 그런 증명이고요. 그래서 결국 하스 민커스키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폼들을 클래시파이하기 시작할 건데 저희가 이제 폼들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인데피니시냐 데피니시냐 가지고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드냐 이븐이냐라고 각각 할 건데 네 그러면 인데피니트 폼 그러니까 인데피니트하고 오드인 폼부터 먼저 분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데피니트라는 조건 덕분에 어떤 벡터가 존재해서 QXX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뭐 예를 들어 K 뭐 X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X 프라임을 채택해도 QXX 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X 프라임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X 프라임이 어떤 X가 어떤 멀티플이 아니게끔 만들어주고요. 또 다른 벡터의 멀티플이 아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모듈리티를 쓰면 이제 이런 멀티플이 아닌 벡터 X에 대해서는 그 어떤 듀얼의 원소가 듀얼이 아니라 아무튼 다른 원소가 존재해서 QXY가 정확히 1이 되도록 하는 Y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Y 그러니까 Z 안에
Z라는 전체 공간 안에 X, Y가 스팬하는 그런 그 서브 레티스를 먼저 볼 건데, 그럼 이 레티스 위에서는 XX 내적하면 0이고 XY 내적하면 1이고 YX 내적하면 1이고 YY 내적하면 저희 아직 모르는 이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타를 가지고 분류를 또 할 건데, 이 스타가 만약에 even이라면 이 폼 자체가 even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폼이 even이다는 리세이트를 하자면 모든 x에 대해서 qxx가 even이라는 건데, 여기서 뭐 x, y 같은 거 적당히 정수배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한다고 해도 지금 YY가 짝수고 x, y가 앞에 2가 붙기 때문에 x, y가 2이기 때문에 항상 짝수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이게 even이라면 여기 A로 restrict한 폼도 even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전체 폼이 odd라는 거니까, 여기가 even이면 이걸 orthogonal complement는 이제 odd가 무조건 돼야겠죠. 그럼 어떤 odd 벡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orthogonal complement에 사는 odd 벡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변형해 줄 수 있냐면 y 플러스 z 닷 y 플러스 z를 계산해주면 이거는 이제 odd가 되거든요. 왜냐면 yz랑 내적을 하면 0이 되고, 그럼 뭐 y 더하기 z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odd고 얘는 even이니까 얘가 odd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y를 y 플러스 z로 아예 바꿔버려도 이렇게 저희가 바꾸는 효과는 그냥 이거를 홀수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홀수로 항상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럼 이게 홀수면 어떡하냐 하면, 이제 이것도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밀어줘가지고 얘를 리듀스를 시킬 건데, y 플러스 kx랑 y 플러스 kx 내적한 걸 생각해보면 y다 y 마이너스 2k가 되는데, 그럼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원래 x랑 y였던 거를 x랑 y 플러스 kx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뭐 x다 x 똑같이 가만히 있고요, x다 y 플러스 kx 똑같이 1이고, 그 다음에 얘만 이제 바뀌게 되죠. 잠깐만, 여기에 플러스. 네, 여기 플러스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k를 잘 설정하면 이 값을 이제 이만큼 바꿔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항상 이제 얘를 1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q를 0, 1, 1, 0, 1, 0, 1, 1, 1 꼴로 만들어주게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그냥 상식적인 그냥 계산해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변환하면 마이너스 1, 1 꼴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인데,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Z를 가지고 A랑 A 이걸로 쪼갰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인 상태고요. 얘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건데, 만약에 얘가 인데피니시면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인데피니시면 계속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을 떼줬기 때문에 여기가 데피니시인지 인데피니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피니시라는 것도 처리해줘야 되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시면 그러면 그냥 네게티브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네게티브였던 벡터 하나 넣어주면, 이제 여기를 봤을 때는 이건 또 인데피니시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인덕션을 더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ZY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남으면 들어가면 얘만 남게 되는데, 얘는 이제 플러스 1 팩터에 하나 컨트리뷰트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반대로 얘가 네게티브 데피니시였다고 해도 뭐 플러스인 벡터 하나 넣어줘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하나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스콜 판책에 써 있는데, 이게 인컴플리트한 이유가 이게 사실상 끝나는데, 인컴플리트한 이유가 저희가 메이어스 시럼을 써가지고 인데피니트를 분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랭크가 5 이상일 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하려면 4부터 1까지를 그냥 손으로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느낌인데, 아무튼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인데피니트하고 오드한 폼들은 항상 이렇게 예쁜 형태로 쓰여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indefinite하고 even한 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잠깐 그 보류하고 definite 폼들을 먼저 다시 봐보면요. definite 폼들은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그냥 플러스 1 같은 거 계속 둬야 되고 E8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definite odd 폼은 그냥 말도 안 되게 많고요. 얘는 definite하고 odd인 거는 그냥 엄두가 안 나는 양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ven이라는 걸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애초에 even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x에 대해서 qxx가 even이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odd라는 조건보다 훨씬 강력해서 좀 깔끔하게 그나마 깔끔하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even 폼들은 어떻게 분류가 됐냐 하면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E 관련해서 발표할 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랭크가 일단 8의 배수로 딱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 8일 때 E8, 그다음 16일 때 이만큼 있고 그다음 뒤로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솔직히 다 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수론에서도 그냥 적당한 에스티메이트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카우스키 시겔 포뮬라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랭크가 딱 하나가 정해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쿼드라틱 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 웨이트를 가중치를 두고 썸을 하면 일단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베르누이 수 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거에 대한 이해 오리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막 K는 1일 때 그러니까 랭크가 8인 경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E 레티스의 어토모피즘 대입해보고 우측에는 이제 대입을 해보면 그럼 실제로 양별 딱 매치를 해가지고 E 말고 더 이상 레티스가 없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두 개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피니 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게 복잡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오드는 말도 안 되게 더 복잡하고 이브는 그나마 조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인데피니트 오드를 했으면 인데피니트 이븐으로 돌아올 건데요. 인데피니트 이븐도 사실상 똑같은 트릭인데 인데피니트이기 때문에 메이어스 티오럼을 쓸 수 있어서 QXX를 그러니까 0이 되는 거 잡아주고요. 그럼 또 비슷하게 QXY가 1인 걸 잡아주고요. 쭉쭉쭉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달라진 부분이 이제 오드 이븐 얼규멘트를 못 쓰기 때문에 여기가 별표에서 딱히 리졸브가 안 돼요. 그래서 리졸브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별표가 무조건 짝수만 돼야 되는데 그죠? 오드가 들어가면 오드 폼이 되니까 안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는 여기 오른쪽 밑에 이제 오드한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돌려줘서 했었는데 이번엔 그걸 못하고 그냥 그대로 0으로 나눠야 되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하이퍼블릭한 쿼드레틱 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 이걸 최대한 반복할 수 있는 데까지 반복을 해보면 어떤 MH 플러스 떨거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가 어떤 형태냐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 인데피니시라는 조건, 그러니까 메이어스 티오럼 할 때 썼던 인데피니시라는 조건이 깨져서 얘네들이 데피니시로 남아버리거나 아니면 메이어스 티오럼에서 디멘션이 5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깨져서 랭크가 4 이하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랭크가 4 이하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계산을 다 해보면 인데피니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더 뭐라 설명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미 아는 것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even definite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행렬이 even이고 definite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연상이 되는 게 직전에 슬라이드했던 이 무수히 많은 even definite이라는
애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뒤쪽에 나오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녀석들은 사실 그, 이제, 하이퍼블릭 아니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거 하나짜리 이런 거 더하기 시작하면 리듀스가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D16 플러스 이런, 아까 전에 봤던 이상한 것도 충분히 많은, N 이런 걸 더하기 시작하면 E8이랑 뭐로 쪼개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이걸 뭔가 더하기 시작하면 많이 쪼개지는 게 많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더하는 과정을 스테이블라이즈를 시켜줄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트 그룹이라는 컨스트럭션을 하게 되고, 그럼 위트 그룹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일단 S를 유니모듈러 폼이라는 스트럭처를 가진 벡터 스페이스들의 카테고리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유니모듈러 폼을 보존하는 맵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혹시 여기 써야 되나요?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위트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 예스라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위해서 일종의 그로스앤디 그룹 만드시듯이, 그러니까 K-theory 할 때 하듯이, 보이시죠? K-theory 할 때처럼 비슷하게 할 건데, 그래서 셀은 KS라고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필드를 써가지고 위트 그룹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하면 얘네들의 만들어지는 프리 아벨리안 그룹에서 코션트를 계속 할 건데, 첫 번째로 할 거는 스테이블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코션트를 칠 거라서, 이제 그러니까 E랑 E 프라임 있을 때 서로 같은 걸 더해서 같아지면, 그럼 이제 E랑 E 프라임이 스테이블리 이코벌런트라고 말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럼 이코벌런스 클래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모노이드밖에 이루지 않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거 프로토스 질트 썸밖에 없죠. 그래서 모노이드밖에 안 되니까 그로센틱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모노이드에다가 음수인 영역 애들까지 다 취해줘서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위트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KS가 놀랍도록 지금 작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셀에 의하면
이게 그 한 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거든요. 행렬 이거 한 개밖에 없는 행렬 두 개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데 근데 이거 계산은 그 메이어 스티럼이나 그 뭐 이런 거 쿼드라틱 폼 같은 거 가지고 엄청 달려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KS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 이 up to 그 스테이블 이퀄밸런스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네, 그러니까 그 even하고 definite한 애들이 항상 디멘션이 8에서만 그 8의 배수에서만 발생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어떤 그 S에 이제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Z 바라는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Z 바는 이제 그러니까 Z 코션트 이 Z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도 이제 F2 위에 벡터 스페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 파이널 필드 with two elements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놀랍게 되는 게 쿼드라틱 폼이 그 리니어해집니다. 그러니까 x 바 더하기 y 바랑 x 바 더하기 y 바랑 그 내적을 취해주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항상 리니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벡터 스페이스 위에 그 리니어한 폼이기 때문에 얘를 represent하는 얘가 이제 Z by dual에 속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유니모듈리티를 쓰면 얘랑 똑같은 걸 represent하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를 내적으로서 represent하는 U바라는 원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면 quadratic form이랑 U바.x 바랑 같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F2에서 같게 되는 그런 U바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걸 또 풀어서 쓰면 이제 U.x랑 x.x가 원래 여기에서 이제 모드 2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U도 이제 여기서는 유니크하게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up to 2z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값들을 생각할 수 있냐? U.U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U가 up to 2z이기 때문에 이게 인베리언트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U 플러스 EX U 플러스 EX라는 값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얘네들이 사실 같으니까 여기가 8의 배수로 묶이죠. 그래서 모두 8로 봤을 때 U.U랑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S 안에 있는 유니모듈러 폼이 있는 벡터 스페이스를 봤을 때 U.U를 취해보면 Z 코션트 8Z에서 이제 어떤 인베리언트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시그마 Z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시그마 Z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뭐 사실 조금 허무할 수 있지만 even 폼에 대해서는 이제 X다 X가 항상 그 even이니까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even 폼에 대해서는 이건 싹 다 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했던 계산이 다 그냥 0은 0이다라는 계산이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 좀 일찍 끝나겠네요. 어떤 S 안에 원소가 있을 때 그걸 시그니처를 따주는 타우라는 함수랑 시그마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KS라는 그 위트 그룹에서 여기서 Z 아니면 Z 아니면 8Z로 가는 호모모피즘이 된다는 강력한 스테이먼트가 있게 되고요. 근데 뭔가 적당히 기대를 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게 호모모피즘이 실제로 돼서 이제 타우 Z랑 시그마 Z랑 모두 8로 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KS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되는 일이 됐는데, KS 제너레이터가 아까 전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되는데 좀 되게 자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롤러리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전에 상황이었던 포지티브 데피니시고 이븐인 상황에서 봐보면 얘가 지금 0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포지티브 데피니시기 때문에 랭크 Z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랭크 Z가 8Z가 됩니다.
여기까지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떡밥이 회수가 하나 안 됐는데 indefinite even이 있습니다. 그래서 indefinite even이 indefinite even이 아까 전에 그 말을 하다 말았는데 잠시만요. 네, indefinite even이 그 indefinite even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스테이블한지를 볼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 아니고 정확히 H들만 앞에 있기 때문에 이 H들을 붙이는 연산에 얼마나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 셀스 클래시피케이션 티어럼에 있는 내용인데 네. 거기서 대답을 해주는 게 이거에 스테이블한 게 E8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셀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코롤레리로 저기 책을 펴보면 Q는 그 뿔마 E8이랑 NH라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왜 H랑 E8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대략 이걸 찾아봤을 때 이게 되게 제너럴하게 L theory라는 그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어떤 L 그룹스를 따보면 이제 어떤 Z 파트랑 Z 모드 2 파트인데 얘가 뭐 사실 저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관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EAC랑 관련이 있는 어떤 막 인베리언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 자체는 저기 셀스 클래시피케이션 티어럼에서 그러니까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스콜판 책에서 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Q에 어떤 프로퍼티 몇 개가 있으면 Q가 뭐 특정이 된다 이런 얘기여서 그걸 실제로 찾아준 게 얘네들인데 네.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자르는 거는 좀 그러니까 힘든 것 같고요. 좀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Q를 하나 들고 시작해가지고 H를 분리해낸 다음에 EH 뭐 몇 개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방식은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익스플리시트하진 않아도 세르 책에 있는 정리들이 충분히 강력해가지고 어떤 프로퍼티 몇 개만 몇 개 가지고 완벽하게 이거를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게 돼서 네 아무튼 근데 내용도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